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미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핵무기에 더해서 재래식 무력을 감안해도 견줄 국가가 없죠. 그런 무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지키는 것과 정의로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군은 미국의 국민에게만 믿음직할 뿐 타국 국민에게는 억압과 공포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죠. 한국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속성에 큰 기여를 한 미국이지만 솔직히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미의 더러운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 독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서 미국은 우리가 중남미의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넘어 젊은 이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국가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미국의 젊은 군인들의 자세는 미국인이 아닌 눈으로 보기에도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미군의 젊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미 해병대죠. 미 해병대는 육군이 보유한 차량, 전차, 포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육군은 보유하지 못한 상륙장갑차와 고정익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병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공군과 육군 대비 전문성이나 예상이 떨어져서 정작 각 장비의 능력과 성능은 다른 군에 비해 열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든 군종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이유는 단일 지휘 체계로서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분쟁 초기 상황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임을 의미하죠. 이의 의미는 육군과 공군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성능적으로 열악한 장비로 적대 세력과 전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봉대로서 적대 지역으로 진입함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해병대 장비는 육군과 해군, 공군과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데 그런 임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해병대 장비 중에 가장 해병대스러운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AH-1Z 바이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H-1Z라는 이름처럼 AH-1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AH-1 코브라는 처음부터 AH-1G형으로 시작됩니다. 기본 설계부터 UH-1을 개조한 형식으로 시작하다 보니 AH-1의 기본적인 형상은 UH-1을 많이 닮았죠. 부품도 호환이 될 정도로 매우 유사한 형상을 지닙니다. 간략하게 공격 헬기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UH-1의 대량 투입으로 월남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숲과 산지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지형은 게릴라 전술에 대해서 정규군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냉전으로 인한 이념 대립과 함께 이런 환경은 베트남 전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형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공중기동 보병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헬기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의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음속을 당연히 넘어가는 전투기 대비 말도 안 되는 저속의 헬기는 지상의 대공 공격에 너무나 취약했고 특히 병력이 전개하는 경우 헬기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송 헬기를 보호하기 위해 UH-1에 기관총과 로켓포를 탑재하고 운영하긴 했지만 수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헬기에 무기만 다뤄오는 UH-1은 여러모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UH-1의 단점은 먼저 속도가 느리다. 수송 병력보다 먼저 착륙 지점에 도착해서 적대적 위협 요소들을 제거한 후에 수송 병력들을 맞아야 하는데 같은 스펙의 기체에 무장만 탑재한 기체였으니 속도가 빠를 리는 없고 사람보다 무거운 무장만 잔뜩 실어 놓았으니 속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무장도 그냥 날개에 달아놓은 정도인지라 이거 명중률도 기대하기 힘들어 적대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기보다는 제압사격 정도의 임무 수행밖에 되지 않았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H-1G 코브라가 개발되게 되고 향후 공격 헬기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AH-1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걸작 헬기의
소요는 미 육군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신속한 상륙작전과 병력 투입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초수평성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공 투입에 대비해 상륙병력에 대한 정밀 지원과 상륙 지점의 사전 제압, 지상군의 화력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대한 소요가 많았습니다. 몇 척 안 되는 항모의 지원을 늘상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체적인 지상 지원 능력은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거기에 더해 육군처럼 넉넉한 공간에 부품을 쌓아둘 수도 안정적인 경납고도 확보하기 어려운 해병대는 육군이 요구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들은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수리 부품의 수급이 용이할 것, 제한된 공간, 다시 말해 강습 상륙함 같은 함상 공간에서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 해상작전의 특성상 염분에 대한 저항도를 가질 것, 엔진 등의 고장에 대비해서 생존성을 향상시킬 것.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쉬운 요건들이 가장 어려운 요건이죠. 기체 자체의 신뢰성이야 월남전부터 사용되면서 수많은 우방구에 뿌려지면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 베트남전에서 가능성을 보인 대전차 능력은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사용되면서 무지막지한 대전차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발 엔진은 해상작전 시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요소였죠.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일단 엔진을 하나 추가해서 C코브라라는 형식으로 개조되게 됩니다. 엔진이 추가되면서 신뢰성뿐만 아니라 출력도 향상되게 되어 탑재 무장량도 증가하죠. 여기에 기체의 재질을 강화해서 내부 식성 조치를 통해 해상작전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가지도록 개량됐습니다. AH-64보다 크기도 작고 탑재량도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긴 하지만 AH-64 대비 높은 유지보수 능력이 장점입니다. 최신화된 AH-1Z의 경우 전자장비, 무장 탑재량, 엔진 출력의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는 유지보수 소요가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AH-64 아파치 대비 2분의 1 이하의 유지보수 요소는 높은 가동률과 대부분 실전 상황에서의 정비가 해상 상륙함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AH-64 대비 높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만큼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유지보수 부품의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로 따지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이런 어려움을 AH-1Z 바이퍼는 UH-1Y 베놈과의 부품 공유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원래부터 시작이 UH-1을 기반으로 한 무장 헬기로 개발된 기체라는 이유에서 UH-1과의 부품 공유율이 매우 높은 기체예요. 이런 동일한 기반에서 제작된 기체는 AH-1G는 AH-1Z로, UH-1은 UH-1Y 베놈으로 최종 진화하는 동안 부품의 호환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엔진은 동일한 GT700 엔진을 사용하고 이외에도 부품 공유율이 꽤 높습니다. 육군이야 넉넉한 스토리지에 넉넉한 면적에서 운영이 가능한 환경에서 UH-60 블랙호크와 AH-64를 운영하지만 해병대는 제한된 예산, 제한된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수송 헬기와 공격 헬기의 부품 공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UH-1Z 바이퍼가 해병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